첫 번째, 사기꾼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think twice. 빌리진의 이제 think twice 나오고 결론이 빌리진 그 노래 가사의 결론이 그렇게 하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동할 때 모든 결정을 할 때 두 번 생각하세요. 이 소리예요. think twice. 사기의 첫 번째 덕목이 두 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 하는 말의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거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뭐 어디 땅을 사면은 뭐 이게 뭐 거기가 뭐 개발되기 때문에 오른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중개업소라든지 확인을 해야죠.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담아야지. 내가 뭐 이렇게 그 말을 믿고 어떤 돈을 상대방 그 사기꾼한테 돈을 줬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어떻게 담아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서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는데 속았다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80%가 부위험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묻는 말이 저 사기꾼을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야 이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증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증거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제 증거를 담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하라 이제 하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보이스피싱 요새 엄청나게 지금 막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인가요? 평소 학생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고 교육하던 교사가 출산휴가 갔다가 이제 1년 뒤에 왔어요. 온 다음에 이제 그걸 냈죠. 건강보험료를 1년째 한꺼번에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 사람한테, 이 교사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범 대포통장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당신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 이름으로 그걸 이렇게 만든 체포영장을 그걸로 보내줘요. 문자로 보내줘. 그 순간 이 교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좀비가 됐죠. 그냥 판단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수사를 해야 되니까 구글 스토어에 가서 이걸 깔은 거예요. 폴 앤티스파이. 여기 뭐냐면은 경찰청에서 악성 앱인지 아닌지 검색하는 앱이에요. 이걸 깔고 있는데 다시 또 연락이 와서 뭐냐면 팀뷰어.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고장났을 때 원격 조정해서 고치는 거 있죠. 이걸 깔으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글 스토어에 가서 이제 깔고 있었어요. 바로 문제라 바로 요 사이에 팀뷰어 까는 순간에 이제 악성 앱이 깔린 거예요. 근데 이 교사는 그것도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네이버 들어가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대표 전화로 들어가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그 검사 진짜 있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가 받으면서 아까 했던 그 얘기가 다 그대로 다 얘기하더라고. 맞고 당신한테 이렇게 영장이 발부돼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유도한 게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캐피탈이나 이렇게 대출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라는 거죠. 일단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3억을 뽑았어요. 뽑아서 돈을 다 보내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보면 다 털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이 교사는 뭐를 잘못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1년 동안 출산휴가 갔다가 오는 1년 사이에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개발된 게 뭐냐면 전화 가로채기. 그게 뭐냐면 악성앱이 깔리면 내가 외부로 아까처럼 중앙지검에 전화를 하는 것도 다 얘네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당연히 중앙지검 검사가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전화가 가로치는 치기라는 이 수법은 그게 깔리면 전화 거는 거나 받는 거를 전부 다 거기서 가로채가지고 얘네들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한 게 원래 이 교사가 월급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한 1억 5천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1년치 건강보험료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수입이 한꺼번에 낸 그걸로 잡혀가지고 3억 원이 다 대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에 가지 않고 바로 비대면 자동 대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털렸죠. 그래서 보이스피싱범들은 가장 지금 최신 수법이 핫한 게 전화 가로채기. 이 악성앱이 깔리는 순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계속 됐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이제 코로나 주위에 누가 걸려가지고 집에서 이제 격리 재택근무 뭐 하잖아요. 2주 동안 격리한다고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는 이제 그 사람한테 메일이 가죠. 그러면서 재택근무 수칙, 코로나 관련 재택근무 수칙 그러면서 첨부 파일을 보세요. 그런데 첨부 파일을 다 클릭해서 여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면서 또 이제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받은 건데 이제 지펠냉장고 지금 신용카드 결제된 걸 이렇게 뜨는데요. 나 이거 신용카드 산 적이 냉장고 산 적이 없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하면 이제 바로 걸리는 거예요.
요거 편의점 택배 잘 받으셨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것도 제가 받은 거예요. 이거 그냥 나 이거 편의점 이거 받은 적도 없고 뭐 해가지고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걔네들이 유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악성 앱이 깔리면. 가장 최근에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한 사람이 최대 피해 당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26억. 이 범인들이 그걸 보냈어요. 집으로 그 이분한테 이제 그 뭐 등산 뭐 캠핑 용품을 이제 당신이 결제했다고 결제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자기는 그거 산 적이 없거든. 그래 전화해서 나 그거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네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뭘 까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 피해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체국에는 그래도 현금이 많은가 봐요. 우체국에서 이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직원하고 5일 동안 이 피해자하고 5일 동안 우체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26억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우체국 직원이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직원들도 같은 공범이라 그 절대로 그 사람들 말 그냥 듣지 말고 무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여행용 캐리어 하루에 심한 경우는 5일 동안 그 돈을 옮겼는데 심한 경우는 하루에 5억. 이분도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피싱.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강의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보면 이게 많이 나오죠. 그 아빠 뭐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인터넷 보면 이게 완전 레파토리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되니까 이분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 1시간짜리 강의였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끝날 때쯤 딱 들어오면서 나버려요. 검사님 저 방금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하면서 읽어주더라고요. 올라와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딸이 이제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휴대폰이 뭐 고장이 나서 이렇게 똑같아요. 레파토리. 그러면서 그 아빠 그 신분증, 면허증이나 뭐 주민등록증, 신분증 빨리 카톡으로 보내래요. 그냥 보냈어요. 좀 있으니까 아빠 이거 뭐가 잘못 나왔잖아. 다시 찍어서 보냈어요. 좀 있다가 다시 또 온 게 아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뭐 신용카드 중에 아무거나 앞뒤로 찍어서 보내래요. 그 보냈죠. 좀 있으니까 또 신용카드 보면 비밀번호 또 얘기 좀 해달라. 또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상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딸을 전화로 이게 전화를 해봤더니 딸이 받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그래요. 부랴부랴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카드로 300만 원 상품권 결제가 돼서 빠져나갔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300만 원 당했으니까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출장 마사지 가짜 사이트. 이게 우리 작년에 지난달이구나. 310명이 43억 틀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출장 마사지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보내요. 근데 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장 마사지 이제 뭐 이렇게 모텔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보내줘요. 10만 원 이제 입금하면은 되거든요. 보내주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손님 제가 10분 뒤에 도착하는데 그래서 단속이 심해서 이게 성매매 하는 데거든요. 단속이 심해서 그 뭐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을 일단 넣으면은 나중에 일 끝나고 다시 돌려준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넣지 말고 홍길동 무슨 계좌로 이렇게 보내래요. 그래서 보냈죠. 그때 다시 그 뭐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 이렇게 융통성 없게 살면 어떡하냐. 홍길동이라고 한다고 홍길동 이렇게 찍으면 어떡하냐. 본인 이름을 찍어야지. 그래서 다시 보내래요. 다시 나중에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김아무개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냈어요. 근데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야, 그거 진짜 융통성 없네. 아니 이름을 붙여서 보내면 어떻게 되냐. 김하고 이름하고 다 이게 띄어서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그냥 털린 사람도 있어요. 오겨나서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나죠 이게. 그 계속 돈을 요구하면 이거는 그 보이스피싱이지. 이렇게 하는 수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하도 이제 뭐 소문이 이제 막 홍보도 되고 교육이 많이 되니까 이제 검찰청을 사측에도 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최근 수법은 뭐냐면 검사실을 가짜 검사실을 차려가지고 그 안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서 이제 보내주는 건 검찰청에서 이제 뭐 당신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든지 이렇게 허위 문서를 보내주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찐센터라 그래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나오죠. 빨리 사기 010-3570에서 찐센터로 이제 그 만약에 그 피싱범들 보이스피싱범들이 보내준 그 문서가 뭔가 긴가민가 하면은 요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자로 해서 보내면 거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보이스피싱 이런 무조건 하여튼 이제 그냥 대꾸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막 그 보이스피싱인 걸 알고서 막 화가 나서 막 욕하면은 그 집으로
짜장면 50그릇 배달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처리한다고, 왜냐면 보복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